네, 안녕하세요. 2주차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1-4를 보죠. 그림 1-4와 그림 1-5인 이건 이제 Y자를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제 뒤집으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그래서 Y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발전이나 배전, 이건 이제 배전 그림인 거고, 발전할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직 뭐 우리가 회로 이론이나 전력 전송 공학 이런 것들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이런 Y 회로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델타입니다.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저항이 X, Y, G 단위는 오음이죠. 예, 오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UVW로 이렇게 저항이 결선되어 있습니다. 결선이라는 얘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선이 연결되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선이다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Y 델타 회로의 방식에서 각각의 두 단자라는 얘기는 A 단자, 여기 B 단자, A 단자, B 단자, C 단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 해서 이걸 노드, 뭐 책마다 또 이거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했었죠. 노드 절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마디라고도 또 해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마디. 하여튼 여기는 이제 저기 단자라고 얘기 안 하고 여기 A 두 단자라고 하면 여기 A B 단자 또는 B C 단자 또는 C A 단자, A C 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알파벳 수는 이렇게 회전하는 스타일로 C A 단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A C 단자라고 얘기해도 되죠 뭐. 하여튼 그 각각의 두 단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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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두 단자 사이 저항값이 각각 X, Y, G 그리고 U, V, W 오음이라고 할 경우, 오음이랑 다음과 같을 때 이걸 이렇다 할 때 XYZ를 여기 XYZ라고 되어 있는 것을 UVW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UVW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을 XYZ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1kg, 1kg, 1kg 오음이라면은 UVW는 U는 몇 오음짜리를 쓰면 되느냐, V는 또 몇 오음짜리로 쓰면 되느냐, W는 또 몇 오음으로 쓰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얘가 111일 경우에는 얘는 몇 오음이 되느냐, 몇 오음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 1학기 지금 2주차니까 지금 1주차는 보통은 교과목 소개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교재도 없고 하니까 교재를 장만 준비하는 차로 해서 1주차 하는 거고요. 2주차에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근데 1주 2강을 했기 때문에 좀 진도는 나간 상태고요.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1강에서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저항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생소해서 저항이라는 걸 내가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항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합성 저항에 대해서 저항을 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저항 값들은 성격은 어떠한 성격이 나타나는가. 그걸 이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직렬 회로예요. 직렬로 서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저항이고 여기가 저항이야. 서로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병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직렬과 병렬이 합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값이 결정되는가 그걸 알아봐야겠어요. 먼저. 그래서 저항의 직렬 회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한 회로를 말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의 전체 저항값은, 즉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재 보면은 여기 전체 저항값, 그러면 R1과 R2라고 하는 이 저항값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얘는 저항값 RAB는 전체
토탈한 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전체 토탈한 값. 이것은 R1과 R2를 그냥 더한 값과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직렬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 얘는 몇이 될까요? 여기 1kΩ, 1k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저항값이 2kΩ이 되겠죠. 물론 단위를 쓸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십시오.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의 직렬 회로에 대한 전체 저항은 R1, R2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2kΩ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 개를 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의 직렬의 합성 저항은 R 토탈은 마찬가지로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재면은 얘는 몇 오hm 나온다? 그렇죠. 3k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재면 몇 ohm이 될까요?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합친 거 2kΩ. 이렇게 재도 2kΩ. 이렇게 재면 1kΩ.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n개가 있으면 그럼 몇 ohm이 될까요? n개 곱해주면 되겠죠. 3개 있을 때는 3kg고 4개면 4kg, 5개면 5kg 이런 것처럼 n개가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nkΩ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키로를 이거 오타인데 키로를 안에다 보통 일반적으로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kΩ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다음 직렬 회로의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700오hm, 1kΩ, 2kΩ, 300ohm이네요. 직렬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에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하고 3 더하면 1000, 1000은 1kg. 그래서 토탈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은 2kg가 되죠. 여기 2kg 있으니까 몇이 되겠어요? 그렇죠. 4k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kΩ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 저항의 병렬 회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구성한 회로를 병렬 회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렬로 연결된 저항들의 전체 합성 저항값을 구하려면 합성 저항의 역수를 구해야 한다. 즉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그러므로 두 개의 병렬 회로에 대한 전체 합성 저항은 아래 식으로 구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에 병렬 회로를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그냥 가죠.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A 단자, 여기를 B 단자라고 할게요. 여기 R1, 여기를 R2라고 하면 RAB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병렬 저항일 경우에는 각각의 역수야. 즉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 지금 RAB인데 이것을 RAB라고 쓸게요. RAB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R2분의 1. 이거는 회로 이론 시간 때 전류,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고서 이러한 법칙이 나와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니까 이거 통분하면, 우변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RAB 분의 1이 되는 거고, 우변은 통분하면 R1 곱하기 R2, 그리고 분자는 R2가 이쪽으로 가고 R1이 이쪽으로 가니까 R1부터 써준다면 R1 플러스 R2가 되겠죠. 그러므로 토탈은 RAB는 RAB 구하는 거, 이거 저항값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니까 RAB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요거 이쪽으로 해주면은 그거 정리하면,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러한 관계식이에요. 그래서 R 토탈, 즉 RAB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다라는 이러한 합성 저항,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 값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유도할 필요 없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R1은 1kg, R2도 1kg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재었을 때 RAB, 그래서 R 토탈은 RAB인데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R1 더하기 R2는 몇이 됩니까? 1kg 더하기 1kg는 2kg가 되겠죠. R1 곱하기 R2는 몇이 되겠어? 1kg 곱하기 1kg. kg는 10의 3승이니까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2분의 1kg가 되는 거야. 1kg는 10의 몇 승? 3승. 그래서 얘는 몇 옴? 505옴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병렬 저항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세 개도 마찬가지로 R 토탈 또는 RAB는 RAB분의 1은 R1 플러스 1분의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로 이렇게 각각의 역수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거 통분하고 넘기고 하면은 그 값은 R 토탈은 R1 곱하기 R2 더하기 R2 R3 R3 R1에다가 분자는 R1 R2 3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 풀이 과정 이렇게 워딩을 제가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개의 병렬 회로도 공식을 이 정도로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개가 만일 회로가 병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개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랬을 경우 여기를 이렇게 해서 R 토탈을 재면은 얘는 몇이 되겠냐?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냥 이거 전부 다 한 다음에 플러스 R4분의 1로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차근차근 만약 4개 나왔을 때는 4개 이렇게 해서 유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십시오. 아셨겠죠? 네. 3개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R1, R2, R3 여기 양당 간의 저항값을 재면은 그래서 R 토탈은 식 대입해가지고요. 딱딱딱딱 1kg 곱하기 1kg R1, R2, R2, R3 R1 해서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면 되겠었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약 333.35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으로 가장 적당한 값은 무엇인가? 205옴이랑 505옴이네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200 곱하기 5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R1 곱하기 R2로. 그러므로 여기는 700이고 25 10이고 0000 4개가 붙네. 0000 2개 지워주고 2개 지워주고 하니까 얘는 7분의 1000이죠. 그러면 7일은 7 47에 28 47에 28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지겠네. 그런가요? 계산 잘못했나 어디? 하면서 봐. 7분의 1000이래. 7분의 1000 7일은 7이니까 7 3이 남는구나. 그러면 47에 28 47에 28 4 맞죠? 28 그러면은 그 다음에 2 남네. 그래서 3 그래서 144.3333 이렇게 나니까 가장 가까운 값은 몇입니까? 네, 3번이 되겠네. 3번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계산 아까 잘못했나 본데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기를 쓰든가 아니면 그냥 나누든가 1000분의 7 해서 7일은 7 해서 3 나와지고 0 쓰고 7이 47에 28이죠. 28 이렇게 쓰고 20 미안합니다. 시간인 거 내가 암산이 잘 안 돼가지고 3은 안 되고 7이 14 60 써주고 점 찍고
6, 7에 42, 7, 7에 49, 8, 7에 56, 8, 7에 56, 7, 9, 63이니까 안 되네. 8, 7에 56, 40 써지면 5, 6, 7에 7, 5, 35 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5 나오면은 7, 7에 49, 7에 49, 10, 1. 반올림 소수점 두 자리까지 쓰라고 하면은 이거 반올림에서 142.86 오h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직렬하고 병렬하고 같이 있었을 때의 합성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직병렬 회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의 직병렬 회로. 저항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로 구성한 회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직렬은 직렬대로 구하고 그다음에 병렬은 병렬대로 구한 다음에 그걸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직렬로 되어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합성 저항값은 직렬로 연결한 회로는 직렬로, 병렬은 병렬로 구해서 서로 합하면 된다. 즉 시리즈해서 직렬, 시리즈 커넥션 해가지고는 직렬 합성 저항은 R1, R2, 병렬 합성 저항은 페로럴 해가지고는 RP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 좀 전에 다 병렬회로, 직렬회로는 알아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병렬 합성 저항은 RS와 RP를 이렇게 서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 딱딱 대입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렇게 대입해주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래와 같이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네요. 이랬을 때 여기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먼저 이 회로를 봤을 때 직렬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돼요. 이거 R1과 R2는 서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쵸? 직렬. 그럼 이 직렬 저항 값은 몇이 되겠어요? 1kg 1kg니까 RS는 2kΩ이 되는 거야. 다음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분기가 되어 있네. 즉 병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렬. 이걸 병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R3와 R4를 병렬 연결한 이 알페롤의 저항값은 병렬 저항값은 어떻게 됐어요? R3, R4분의 즉 1kg에 1kg 그리고 여기는 키로야 단위는 지금 그리고 분자는 1kg 곱하기 1kg니까 1 곱하기 10의 몇 승? 6승. 얘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약분 해가지고 3 내주고 그러니까 2분의 1000이 되는 거네. 2분의 1000. 그러니까 얘는 505옴이 되네요. 505. 이렇게 된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RS는 2kg 나왔고 RP는 505옴이 나온 거예요. 즉 등가 회로 값이 같은 회로를 작성하면 등가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등가 회로. 여기는 RS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여기는 RP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RP 해가지고 여기 A와 B를 A 지점과 B 지점을 합성하면 여긴 몇이 된다고? R 토탈은 요거랑 요거 직렬인 거니까 RS 더하기 RP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RS는 2kg고 얘는 RP는 505옴 나왔으니까 몇 옴이 되겠어요? 그렇죠. 몇? 200? 아니 2500, 2.5kg. 2.5kg 옴이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형을 시켰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음 직병렬 회로의 합성 저항은 얼마인가? 이거 병렬인 거니까 이거 병렬부터 일단 계산해요. 이럴 때는 이거 해주면 몇이 되겠어요? 200 플러스 500에다가 205옴 곱하기 505옴 하니까 25, 10하고 0 4개네 이것도 4개. 여기는 700 나왔죠. 아까대 700. 아까대는 얘랑 같아. 이거 딱 하니까 그래서 얘는 7분의 1000이 되겠네요. 7분의 1000.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7분의 1000은 아까도 몇이 나왔어요? 7일은 7. 아까 몇 나왔습니까? 이거 7일은 7, 3 나오는 거니까 47에 28, 47에 28, 28 해주니까 2가 남지. 3, 7이 14 하니까
14 하니까 6이 남죠. 7 7에 49, 7 8 7 7 8에 56이죠. 7 8에 56. 40 하니까 7 3 3 7 22, 4 7 28, 5 7 35. 이거 그래서 약 아까 대 142.86오hm 나왔네. 그쵸? 여기에다가 1kg.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회로냐면 여기가 1kg. 그 다음에 여기 합성을 한 것이 142.86이 나온 거야.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2kg이라는 얘기인 것이 2kg. 그러므로 여기 합성 딱 재면 이거는 지금 다 직렬이잖아. 그쵸? 그래서 다 더해주면 돼요. 3kg 여기니까 3.143 약, 또는 3.142.8 3.14286 오hm, 킬로오hm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또는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3.143 킬로오hm, 또는 3142.86 오hm 이렇게 써도 되는데 3142.86 오hm 이렇게 쓰면 되는데 3000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킬로옴이라는 단위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3 킬로옴, 킬로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3.143 킬로옴입니다. 해서 R 토탈은 이거 더해주고 요거 약 143으로 이제 근사화한 것이죠. 3kg 해서 3.143 킬로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로를 좀 더 그리면 되겠죠. 병렬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때 더 많이 배울 거고요. 아까 좀 전에 봤었던 y 델타 회로 한번 앞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 여기 지점의 저항값을 재는 것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두 단자 사이 저항값이 여기가 같대. 여기 A, B 단자가 RAB, 여기도 RAB. 여기가 같을 경우 X는 XYZ, X는 UVW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Y는 또 UVW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G는 또 UVW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나타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예제가.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합성 저항값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하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예제 1-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인터넷 강의, 원격 강의 좀 제가 좀 말이 빨랐죠? 네. 그래서 좀 쉬는 시간 좀 빨리 갖겠습니다. 25분이니까 좀 쉬었다가 또 아까 예제 1-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래서 2주차 2강이 되겠습니다. 본 교과는 매 주차 1강과 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들으시고요. 만일 1주차 때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 있는데 들으십시오. 들으세요. 들어서 어떻게든 들으세요. 그렇게 들어야지만이 이제 좀 따라오고요.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과 학생들은 좀 그 1주차 2강은 사실 쉬워요. 뭐 그냥 시간은 근데 켜놓고 딴 일을 해도 돼. 근데 그 시간을 채우세요. 그래야지 이게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가 확인돼요. 그냥 딱 켜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 그냥 껐다 그러면 이거 출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고요. 무조건 틀어는 놔야 합니다. 끝까지는 다 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떤 학생은 근데 굉장히 오래 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게 다 로그 파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접속한 시간이 몇 초다라는 거로 초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출석을 인정을 받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2주차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